자, 요겁니다. 자, 이항분포도 이제 배웠고요. 정규분포도 이제 배운 거예요. 그 둘 간의 관계라는데 좀 이상하죠? 이항분포는 그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분포인 거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분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큰 수의 법칙을 잠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고 있는데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저거를 따른다 이 얘기예요. 이걸 왜 하냐면요. n이 충분히 크면은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계산이 내가 시험장에서 풀 수 없는 수준으로 어려워요. 한 350번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가지고 뭐 앞면 나온 횟수를 내가 뭐 x라고 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x 내가 확률을 계산해 볼게. 이게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내가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350번 중에 100번 앞면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독립시행 확률이기 때문에 350시 100에다가 2분의 1에 350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 더하기 101번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 101번 2분의 1이 350제곱 몇인지 계산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350번이 다 나올 때까지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더해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계산하냐고. 계산이 불가능하죠. 이거를 노가다를 하든지 계산기를 두들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항분포도 n의 값이 커야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큰 수법칙 얘기했잖아요. 꼴랑 10번 던졌는데 내가 뭐 이 1이 나올 확률을 정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려면 시행 횟수를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건데, 크게 한 순간 갑자기 계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 증명을 할 건 아니고요. n이 충분히 크면은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큰 수 법칙 했을 때 그 표를 보시면, 이 위에 있나? 없겠지? 정규분포니까. 잠시만 설명을 위해서 딴 데 갔다 올게요. 또 거꾸로. 내가 있잖아. 여기 이항분포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큰 수 법칙 배웠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시행 횟수를 n회의 독립시행에서 시행 횟수를 n의 커짐에 따라,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 이 통계적 확률, 이제 진짜 시행했을 때 그 확률이 수학적 확률의 그 값이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0,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거의 이 두 개가 똑같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번 시행했을 때 분포 모양이 이래요. 근데 30번 모양 했을 때 이거 정규분포랑 좀 비슷하죠? 50번 했을 때 굉장히 대칭성을 보이고 있는 건 겁니다. 이게 그 얘기인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350번이면은 상당히 가까웠겠죠? 이거는 그럼 정규에 근사할 거고,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는 건 거고, 그럼 우리가 n의 자리에서 이건 시행 횟수였지만 정규분포에서는 여기에다가 평균값을 쓰잖아요. 그죠? 이 두 개 곱하면 몇인 거예요? 175,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산이 175에다가 2분의 1 될 거 아니야. 2분의 175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건 거죠. 그거를 쓴 건 겁니다. 우리가 시그마 제곱 분산 쓴 거니까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한 개 주사위를 720번 던졌대요. 그러면은 이항분포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빡세고요. 왜냐? 눈이 100회 이상 132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라. 6의 눈이. 그럼 내가 x를 6의 눈이 나온 횟수로 잡을 건데 그게 100 이상 132야. 이걸 720시 100 하면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항분포 따르지 720,6분의 1로. 근데 이걸 내가 계산하기 빡세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니까 정규분포를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하면 몇인 거예요? 120. 그 다음에 120에다가 6분의 5가 되겠다. 그죠? 그럼 20 곱하기 5니까 1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거를 이제 표준화 시킬 수 있다는 건 거죠.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근사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20, 그 다음에 Z가 될 거고 10분의 여기는 130에서 110배니까 이건 마이너스 20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가지고 1까지 그러면 0.4772 더하기 0.3413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600,5분의 1 굉장히 시행횟수가 큽니다. 요거 구해라. 그러면 x를 근사시키는 거죠. 정규 분포로. 자, 그러면 n 쓸 거고요. 두 개 곱해주면은 몇인 거예요? 240, 자,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몇이게? 48이가. 두 개 곱해봐 몇인데? 12의 제곱되지? 맞지? 자, 그러면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12분의 240 마이너스 204 하면은 36이다. 그죠? 맞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64 빼기 40 하면 24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계산할 거고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마찬가지로 Z로 환산할 거고요. 12분의 빼면은 12 되겠네요.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이항분포 독립식 확률이 아니라 이 표준정보 분표표로 구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자, 22번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치유된 환자 수를 내가 X로 둘게요. 그럼 이거는 독립시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되는 겁니다. 150명이 전부 다 독립시행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이 치유될 확률이 0.6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치유된 사람 수를 내가 X로 잡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99명 이상이라 했는데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150씩 99 이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사시켜서 정규분포를 구한다는 거죠. 150에다가 10분의 6 곱해주면은 15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92가 맞나? 90, 90에다가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4 5분의 2 곱해주면은 몇이에요? 5일은 5, 8, 40, 36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확률을 내가 Z로 환산해서 6분의 9 그래서 Z가 여기는 몇이에요? 2분의 3이니까 1.5제.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계산할 수 있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꺼주세요.